오른쪽에 위치한 소롤 중이 선발제, 그리고 왼쪽에 위치한 범포 중이 후발제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진광고등학교 교사 노영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업을 도와주실 이희종 선생님, 황은희 선생님, 순영입니다. 순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지금부터 2025 강원 독서토론 한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토론 한마당은 2025 강원 특별자치교육청 독서토론 한마당이기도 하고 교육부와 문체부 등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국 독서생물계열 모임을 개최하는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한마당 예선대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많은 토론을 거쳤던 결승전에 오게 되는데요. 일단 축하드리고 결승전 재미있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 도서는 다 같이 말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 토론의 주제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다양성에 공존하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먼저 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발제부터 시작해주세요. 야, 너 하지마. 남에게 피해주지 마. 학생이자 미성년자로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 하지만 이런 말도 딱 하나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띵킹 바로 생각입니다. 토론이자 우리 삶의 중요한 키포인트를 할 수 있는 띵킹. 생각하고 말하자. 띵킹2. 네, 이번에는 후발제 팀의 소개 털지 마시고 강력하게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부 1학년으로 구성된 정포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저희의 팀명은 감자전분인데요. 강원도의 특산물인 감자로 만든 전분은 평소에는 부드럽다가 힘을 가하면 아주 단단하게 붙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반론을 아주 단단하게 막아낼 수 있는 팀이 되자는 의미에서 팀명을 감자전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결승전이라 그런지 팀 소개부터가 아주 톡톡 튀는 개성 넘치는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서로의 특징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토론자 여러분은 토론의 정신을 잘 지켜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승전도 마찬가지로 발제 시간이 2분입니다. 네, 이제 첫째 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발제 제1발제가 준비되었습니까? 네, 시작해 주세요. 토론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선발제자의 제1발제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문제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다양성의 공존한 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양성의 범위를 인종, 성별 등을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장은 무의식적 편견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학벌이의 앵무새 주의에 위해서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간단한 진리조차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장시켜서 저희는 다양성 인식지수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먼저 무의식적인 편견을 측정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IAT를 학교와 직장에서 일정 기간마다 도입하여 개인별 편견 패턴을 분석하고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단계, 직접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프를 진행하여 차별을 경험하거나 강권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일주일간 참여자들 사이에서 흥겨소성 활동을 하는 다양한 배우들과 캠프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자기인식입니다. 넬슨 만델라의 자유를 위한 원하원 길, 그래서 화해의 리더십처럼 변화는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양성 경제 인센티브 시스템, 저희 두 번째 주장입니다. 나의 첫 지정 수업에서 강조하듯 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갈등보다는 협력을 택하게 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강조하듯 경제적 이해관계가 조성되면 갈등보다는 협력이 우선시됩니다. 저희 해결 방안은 다양성이라는 내부 갈등을 외부 경제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전략입니다. 다양성 지수 혜택 기업의 직원들을 바탕으로 다양성 지수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적용합니다. 다양성 지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법인세를 감면해줍니다.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보는 인간 연대 힘처럼 상호 이익이 보장될 때 진정한 협력이 생깁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제시하듯 보이지 않는 선의 원리를 다양한 문제에 적용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분 58초 반응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발제 측의 교차질이 및 반론, 그리고 선발제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네, 시작하세요. 캠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많은가요?
네, 일단 너무나 좋은 안마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캠프를 선택한 이유는 텍사스 대학교에서 이런 교육보다 PPT와 같은 발표보다 시험하면 편견이 현재 줄어드는 발표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학교에서 교육, PPT 자료 인해 많은 막대한 재산이 듭니다. 다른 데서 외부 강사가 오시거나 아니면 직접 이런 물품을 사기도 하죠. 저는 이런 예산을 더 효과적인 이런 캠프에 넣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장 첫 번째에서 무기적 평균 패턴을 검사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런데 이 패턴 검사를 어떤 교육 적용을 하실 계획인가요? 네,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자기 인식을 중요시하고 그로 인해서 저는 하버드 대학교 IIT 기술을 통해서 자신이 일단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보내는지 이 결과를 통해서 내가 무시적 편견이 있구나 이를 알고 자신이 인식하는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두 번째 주장 바탕으로 이를 더 연장시키고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패턴 검사라는 것이 비용은 누가 감당하게 되나요? 네, 일단 하버드 대학교 IIT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IIT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거, 하나는 직접 센터에 가서 제공하는 거. 하지만 저희는 그 웹사이트 안에서 제공하는 걸로 해서 이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연락을 하면 우리를 통해서 큰 단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줍니다. 무료로 그냥 웹사이트 위에서 한 가지 방을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거의 들지 않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INT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INT를 활용해서 바뀐 인식 개선의 예가 있을까요? 일단 IIT는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다, 알수 있고 자신의 편견을 갖고 있다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큰 영향이 있을까? 물론 이건 웹사이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바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따르면 약 2023년에 2,000여 명의 발생자가 발생했는데 실험을 한 사람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6에서 7번 정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지수를 살펴보니 편견 지수가 계속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자신의 편견을 인식해서 더 발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내부 시스템으로 이해관계를 높인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내부 갈등을 외부 경제 시스템을 해결하는 게 무슨 시스템이죠? 그럼 내부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이 회사 안에서 이 회사에 있는 직원들 바탕으로 다양성 지수에 따라 어느 정도 차등 적용하는 비결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측의 제1발제가 발제할 시간입니다. 자, 1발제가 준비되었습니다. 네, 네,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1발제자를 맡은 경포초등학교 1학년 박주아입니다. 지금부터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정의를 하자면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이고 다양성이란 특성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반으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와 경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경제적 협력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공존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턴 지정학 수업에 따르면 지나치게 강대국에 집중된 경제, 외교, 사회 문화적 관계를 여러 나라로 넓혀 주변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 여러 소프트 파워의 발전으로 다른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유도하는 공존을 장기적으로 이뤄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강대국에 집중된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을 확대해 균형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고 소프트 파워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체 내부의 연대감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공동체 내부의 연대감을 증대시킴으로써 분쟁을 줄이고 결론적으로는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나이턴 지정학 수업에 따르면 인류는 자원의 이동에 따라 발전을 해왔습니다. 문명이 발달해온 이래 공동체의 결속이 없었더라면 인간의 발전은 이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사피엔스에 따르면 인간은 고대부터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150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발전을 거듭해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따르면 마지막 질문에 대해 천사 미하엘은 공동체 안에 사랑을 답합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공동체 내부의 유대감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인류는 자원의 이동과 공동체의 결속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고대부터 공동체 생활은 인간 사회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부의 연대감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1발제자 박주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50초 발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선발제 측의 교차지림이 반론 그리고 후발제 재발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체 내부의 유대감을 증진시켜서 다양성을 공존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 짧고 간결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저희는 핀란드의 교육 방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핀란드는 어떤 이 교육 방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 교육 방법은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팀 활동이 아주 중요한 교육 활동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교육 활동을 기반으로 계속 성장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 유대감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박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협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국가 협약을 한다면 유엔에서 국가 협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난민들 때문에 노동시장에 경쟁이 생겨서 브렉시트라는 이제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난민들이 지금 그 다른 나라에 침범해가지고 그 노동시장의 경쟁을 일으키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난민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노동시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브렉시트라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난민의 유입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난민의 유입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조금 일자리를 더 늘리려는 정책을 계속 시행하다 보면은 난민이 유입돼도 조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일자리는 그렇게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쉽게 일터를 만들거나 근데 그건 약간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이제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은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공동체 내부에서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다양한 연합제 있고 유엔, 나토 등의 연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란과 전쟁이 나고 지금 몇 년 내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주의는 끝나지 않아요. 현재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가요? 현대 문제와 이것을 해결할 방안을 질문 주신 것 같습니까? 이것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의 갈등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이념뿐만 아니라 현재 약간 영토 등의 문제도 함께 엮여 있는데요. 이것은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즉 이제 뽀로로 같은 경우도 네, 시간이 모두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째마당이 모두 끝났습니다. 전략 협의 시간은 2분입니다. 2분 후에 둘째마당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맞는데 너는 왜 나안 줘?
네, 전략해볼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둘째 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손발제 제2발제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발제 시간이 2분입니다.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띵캔도 팀의 제2발제자 김도현입니다. 일단 반론에 대한 제 반론을 하자면 난민 유입은 실제로 국가의 엄청난 문제이고 이를 가볍게 받아들이고 직업을 늘린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또 남북 관계는 소통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의 첫 번째 주장은 다양성을 돕는 직접 경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사람의 사고 능력은 5에서 9세 때 직접적으로 발전하는데 그때 잘못된 다양성 교육을 받으면 그 생각이 평생 굳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넬슨 만델라의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라는 책에 나온 말에 따르면 누구도 상대를 미워하려 태어나지 않는다. 즉 차별은 후천적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지정도서 가짜 인간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어진 로봇에 대한 편견이 로봇에 대한 엄청난 차별로 이어졌습니다. 둘째는 직접 경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입니다. 에드가 데일의 경험의 원추 실험에 따르면 읽기나 듣기 등의 단순 학습보다 직접 확인하는 학습이 2주 후 기억 유지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의 두 번째 주장은 국가에서 서로 간의 소통을 더욱 장려해야 한다입니다. 다양성이 공존하지 못하면 국가가 위기를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정학 수업 79페이지와 233페이지를 보면 국가 내 또는 국가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해서 전쟁 같은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다양성 공존은 안정하고 안정적인 국가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소통을 하면 다양성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통을 하면 서로의 생각을 더 잘 나눌 수 있다는 네덜란드 윌프르드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가에서 서로 간의 소통을 장려할 수 있는 것으로 온누리 캠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누리 캠프는 일정한 시기에 다양한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또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온누리 캠프를 통해서 서로 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또 사회의 다양성이 잘 공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효과적인 방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분 98초 발언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발제 측의 교차 질의 반론 그리고 선발제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시작하세요. 5세에서 9세에서의 발달이 가장 크다 하셨는데 여기서 잘못된 교육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그러면 잘못된 교육에는 어떤 것인가요? 일단 잘못된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완전 흑인을 차별해야 된다 또는 뭐 여성은 우월하지 않다 이런 완전하게 잘못된 편견의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된 교육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 유지율이 별로 되지 않은 읽기나 듣기 등의 직접 학습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주장에서 국가가 소통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국가 간의 소통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누리 캠프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온누리 캠프는 좀 비용이 들까요? 비용은 충분히 들 것이지만 그것이 사회의 다양성을 더 공존시킬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교육에서 흑인 비하 발언과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은 딱히 없다고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경험하는 교육이라든가 어릴 때부터 하는 교육을 하면은 그 문제도 미래에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지금 정치와 관련된 예전 정치인을 보호하는 그런 스쿨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왜곡된 역사를 알려주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인지? 그것은 그 학교의 문제이지 그 학교를 처벌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접 경험 교육이 첫 번째 주장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 이미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면 자식은 당연히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럼 그렇게
대물림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대물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가 그렇다고 해서 미래까지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오염되지 아직 그런 생각에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직접 경험하는 아주 다양성을 공존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훨씬 더 다양성이 공존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직접적인 확인을 통해서 하는 방식은 이게 근거가 있나요? 직접적인 직접적인 경험을 하여서 교육을 하신다고 말했는데 그럼 이에 대한 근거가 메드가제일의 경험의 원추 실험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후발제 측의 제2발제 발제의 시간입니다. 자, 후발제 제2발제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시작하세요. 제 발제자 김도영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생태적인 건물과 도시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전염병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생태학적 환경을 만들어 인간의 편리성을 높이고 지구의 온난화를 낮추는 변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처 지정학수협에 따르면 인류의 발전은 지리적 위치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이게 흔적으로 지구는 오염되고 현재 일어나는 기후변화를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생태학적 환경을 만들어간다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별학교 지구촌 친구들이라는 책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한 학교는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은 홍수 때문에 도태에서 이동 수업을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태양열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친환경적인 학교는 도시와 어우러져 에너지를 절약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생태계 변화는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적인 건물과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과 기계의 조합인 공존사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과 기계는 필연적 관계가 되었으므로 공존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8%로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렇게 기계들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편리성으로 접근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만 하더라도 SNS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2023년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유행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바탕으로 기계와의 공존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가짜인간에 따르면 사고에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로봇 의존이나 운수, 로봇 소방관의 화재 진압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기계가 인간의 대체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기술과 가정 시간에 나온 미래의 직업 변화와 탐색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제 발전과 함께 기계의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기계는 인간의 삶을 보완하는 존재가 되었고 미래의 직업 변화와 진로 탐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했습니다. 2분 56초 발언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발제 측의 교차 지림이 반론, 그리고 후발제 재발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시작하세요. 일단은 지금 두 가지 근거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 또 인간과 기계의 공존을 말씀하신 것 같나요? 그렇다면 저희의 주제를 보면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효과적인 방안인데 행복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인데 자연과 인간이 공존 또는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적인 건물과 도시를 만든다면 인간은 지구 온난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기계와의 공존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회에 많이 나와 있는 여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 또는 신념으로 인한 서로 간의 폭력 이것은 지구온난화가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두 번째 주장에서 기계와의 공존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다양성 문제의 승리를 일단 저희의 인간 적인 다양성 문제 그리고 동물과 인간의 다양성 문제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AI나 기계는 도구일 뿐이라 생명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현재 계속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효과가 달리고 있고 또 문제를 이렇게 다양한 조건적으로 발견할 수
생명을 가진 생물이 더 다양성의 공존을 지향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기계가 다른 생물에 비교해서 더 좋은 이 해결만이 꼭 필요할까요? 기계가 기계는 어째 좋고 생명이 없는데 그보다 다른 생명이나 다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맞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것도 더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계가 더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편리성을 증가해서 기계의 다양성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생태적인 건물을 지어서 모두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도시가 상업화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많은 건물들과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는 건데 그 만약 우리가 건물이 지어질 곳에 생태적인 건물을 짓는다면 그럼 그걸 지으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지 않고 이제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을 네, 시간이 모두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둘째 마당이 모두 끝났습니다. 전략협의 2분 후에 셋째 마당 시작하겠습니다. 이 절제가 이 소극적인 다양성의 해결을 끝났습니다. 네, 전략협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최종 발언만 남기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선발제 최종 발언자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일개턱의 마지막 발주자 이주일입니다. 우선 홍준님이 말씀하신 지구와 인간 또 기계와 인간의 공존은 다양성을 해결하는 공존이 아닌 편리에만 신경 쓴 경향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주장 발표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주장은 편견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병은 알아야 고친다 라는 말이 있듯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것도 차별화하는 것도 모두 그것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를 모두 경험하고 학습하여 편견과 차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두 번째 주장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다양성, 포용을 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도 만드는 것입니다. 2-1 국어교과서에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인간은 순전히 자신의 경제 이득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득 때문에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습관이 되어 삶에 고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기준할 것입니다. 다음 주장으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돕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세부터 9세까지의 어린 나이에 사고 능력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때 잘못된 교육을 받는다면
생각이 굳어져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세에서 9세에 효과적인 방안, 즉 직접 경험을 시켜 효과적이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으로 체계적이게 교육을 하여 차별과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다양성은 노력만으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공존은 이익이 보장되고 존중이 이익이 되는 사회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띵캔석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2분 48초 발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이네요. 후발제 최종 발언자 시작해주세요. 감자전문의 제3 발제자 김세영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간의 다양성은 소통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계와의 공존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서 중요도의 순서가 아닌 행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유럽, EU, 동남아시아 경제공동체,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같은 공동체를 통해 국가 간의 협력과 통합을 하여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세계 질서를 지향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경제, 환경, 공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공동체의 유대감 형성으로 경제적 협력과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장 두 번째로는 인류, 자연, 기계의 조화로운 공존이 필요합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기계의 발전 또한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급변하고 있기에 변화를 위해 인간과 기계의 조화는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문제이며 올바른 준비와 규칙을 통해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발전으로 인한 위기를 막기 위해 나라, 기업, 국민들의 약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인간과 기계의 공존은 또 다른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인류의 발전이 계속되면서 준비와 규칙을 통해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종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5 강원 도서표현 한마당 중학교 결승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많이 떨렸을 텐데요. 자, 양팀 수고해준 모든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심사 결과를 준비할 텐데요. 그 전까지 우리 이제 조금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놓고 지금까지 결승까지 왔는데요. 우리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호 친구부터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토론을 해본 소감 말씀해 주세요. 평소에도 독서를 좋아하고 토론을 좋아해서 과학 토론대회에서 다양한 대회를 나가봤는데 이렇게 다시 독서 토론대회에 나가서 새로운 교훈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일단 토론은 지혜로운 논리적인 토론뿐만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경험을 사회와 그리고 말에 대해서 명확하고 크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고 또 다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편이라 학교에서 토론 동아리도 하고 다양한 대회도 많이 나가봤지만 정말 수준 높은 친구들과 이렇게 좋은 주제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또 특히 토론을 할 때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저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매너도 지키고 또 예의 있게 토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학교에서 토론 동아리를 하면 이제 토론을 즐겨 하고 있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과 토론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이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면서 토론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고 이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 제가 토론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서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이 수준이 정말 높으신 분들이랑 토론해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웠고 제가 수준이 많이 낮다는 것을 좀 알게 되어서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다면 발전한 모습으로 참가하고 싶습니다. 처음 나오는 거라 결승까지 못 갔는데 와서 좀 놀라웠고 수준이 저희
잘하는 분들과 같이 해서 좀 높아진 것 같아서 좀 좋습니다. 저는 일단 강릉에서 온 북부중학교와 소롤중학교가 함께 붙을 수 있어서 영광스러웠고 소롤중도 이렇게 토론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강릉에서도 좋아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차 실력을 늘려가면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듣게 되는 동안 우리 전체 토론을 지켜보시는 심사위원 선생님의 심사평을 듣는 시간입니다. 교차 지르식 토론에는 방점이 어디에 있지? 교차 질의와 반론, 재반론에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할 때 팀을 이뤄가지고 많은 자료를 찾고 특히 우리 이제 독서 토론은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육과정 속에 있는 교과서도 좀 가미를 하고 또 일반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서 지금 이 새로운 대안들을 제대로 제시하는 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1학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포중학교 학생들 너무 잘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라운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가운데 제가 지금 네 번째 지금 우리 세 번째가요? 세 번째 지금 보고 있는데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차분하게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들어가면서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을 보였습니다. 주하가 갖고 있는 그런 차분함이나 자기 주장에 대한 정확한 어휘 표현 이것이 이제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나연 친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굉장히 경청해서 차분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좋았고요. 세연 친구는 굉장히 그 질문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핵심을 정확하게 찍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차 질의를 정확하게 해내는 그런 분들입니다. 잘 키워나가면 굉장히 장족의 발전할 것 같고, 우리 이제 그 이지우 학생은 자기의 논리가 정연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그 반론과 재반론을 잘하는 오늘 이제 도연 친구도 이 자신의 어떤 발제의 내용이 충실했고 그 속에서 특히나 그 상대방이 교차리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낼 수 있는 것 같고 최종 발언을 맡은 지울 친구는 최종 발언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차 질의를 잘 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고르게 이렇게 그 능력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토론을 할 때는 시간 예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서 토론은 시간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된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안목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답변을 잘 못하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필담으로 빨리빨리 답변을 만들어가지고 적절한 답변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팀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자꾸 쌓아가면 더 좋은 토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국회로 보내야겠어요. 국회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그 토론 능력들을 계속 구비해 나간다면 강원적으로 독보적으로 그리고 아마 전국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감명 깊은 여러분의 독서 토론을 봐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평가를
여기까지 다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결과 발표가 많이 빨릴 텐데요. 선생님들의 심사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4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자, 모두 고려하여 소롤 중에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잘했어요. 친구들도. 네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2025년 강원 독서토론 한마당 교육부 등에 소원하고 사단법인 전국 독서태극교육원이 주최하는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한마당 예선대회 중학교 결승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